졸끄러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박사TV의 신박사입니다. 여기는 이제 뒤가 함덕해수욕장이라서 아주 뷰가 좋죠. 여기는 이제 함덕 해수욕장에 있는 스타벅스, 이제 스타벅스 함덕해수욕장 점이라 그래야 되나? 아무튼 뭐 여러분 쉽게 찾을 수 있는 곳인데, 제가 꿀팁 하나 드리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제주도에 오면은 뭐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제주도에서만 파는 시그니처 스타벅스 음식이 있는데, 그런 음식이 아니라 음료들 맛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합니다. 뭐 그거는 다 아실 텐데, 여기 스타벅스 함덕점, 여기에 3층이 옥상이고 이렇게 루프탑처럼 돼 있는데 아무도 안 올라와요. 저 이유는 모르겠는데 사람들이 2층까지만 올라오고, 제가 채아랑도 놀다 가고 여기 뷰가 너무 좋고 여기 사진 찍기가 너무 좋은데 아무도 안 옵니다. 그래서 여기 졸끄러기 여러분들 이렇게 함덕 해수욕장에 오면은 커피도 한 잔 때리시면서, 여기 비타민 D도 이렇게 좀 생성하시면서 햇빛 받으시면서 여기 와서 이렇게 함덕 해수욕장을 보면 뷰가 엄청 좋아요. 오늘은 이제 제목처럼 또 간만에 안티프레질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의사결정을 할 때 어떻게 한다 그랬죠? 이게 프레질하냐? 안티프레질하냐? 이렇게 딱 두 개로 나눕니다. 이제 최근에 이제 제 친구 박 원장, 이제 치과의사 친구가 아주 똑똑한 친구인데, 자기는 이제 안티프레질은 인생의 종교다 라고 말할 정도로 그거를 이해한 사람은 그렇게 의사결정을 안 하면 큰일 난다는 걸 깨닫습니다. 인생에서 유일하게 승리하는 전략은 안티프레질밖에 없습니다. 저는 막 사람들이 저보고 가끔 이렇게 거만하다 오만하다 그런 소리를 할 때 뭐 그럴 수도 있겠다 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저는 모든 거를 제 생각에 근거해서 판단하는 게 아니라 안티프레질이라는 기준을 근거해서 되게 확고한 결정을 내리기 때문에, 뭐 제가 그거에 대한 이해도가 낮아서 안티프레질한 결정을 못한 거면은 뭐 어쩔 수 없는데, 일단은 제가 이해하고 있는 최선 안에서 이 행동은 안티프레질하다, 이 행동은 안티프레질하지 못하다, 이렇게 판단하기 때문에 되게 확고해서 되게 뭐랄까 오만해 보일 수도 있어요. 그건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왜냐면은 저는 신념에 따라, 원리 원칙에 따라 움직이는 거거든요. 이제 최근에 아주 예전에 이제 택배기사 이야기를 프레질하다고 말씀드렸을 때 그때 많은 분들이 이해를 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또 실생활 프레질 사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여기 와서, 제주도에 와서 유명한 칼국수 집에 갔어요. 칼국수 집. 거기가 이제 잘 돼갖고 확장을 했습니다. 잘 돼갖고 확장을 해서 이제 저희가 이제 칼국수 집이 제주도에 많아요, 여러분. 그 보말 칼국수 이런 게 많기 때문에 뭐 유명한 칼국수 집이 많은데, 제가 상호명은 안 말하겠습니다. 근데 칼국수 집에 갔는데 거기서 그러는 거예요. 이제 저랑 몇 명이세요? 그러니까 5명이죠. 여러분 5명 손님이 제일 애매해요. 이렇게 한 테이블에 한 명이 붙여 앉지 못하면은 이렇게 8명짜리 테이블이나 6명짜리 테이블이 있는 경우는 또 잘 없기 때문에 8명짜리 테이블을 줘야 되는 경우가 있어서 5명 손님이 제일 애매합니다, 사실. 아무튼 그렇게 해서 저희가 이제 채아 포함해서 장인어른, 장모님, 저 와이프, 채아 이렇게 5명이 갔는데 이제 칼국수를 시켜야 돼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거기가 이제 무슨 칼국수랑 무슨 칼국수가 있길래 2인분씩 나눠 먹어서 시켜 먹으면 되겠다 그랬는데, 거기 식당에서 그러는 거예요. 장인어른이, 저는 안 시키고 이제 장인어른이 시키고 계셨어요. 한 테이블에 한 칼국수만 시킬 수 있대요. 그래요? 근데 장인어른 장모님이랑 저랑 채엄마랑 먹고 싶은 게 달랐어요. 그러면은 테이블을 나눠서 앉자. 그렇게 해서 거기가 그때, 그리고 뭐 사람이 기다리고 있는 것도 아니고 심지어 2인 테이블은 많이 남아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나눠서 앉아서 따로따로 먹겠다 그러니까 거기서 식당에서 뭐라 그러냐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한 테이블에는 하나만 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테이블을 나눠 앉겠다, 저기 2인 테이블 있지 않냐 그러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저희 장인어른이 그래서 왜 안 되는지 그걸 설명해 보라는 거예요. 여기 2명 와서 먹고 있는 사람들이 널렸는데 왜 안 되는지 설명해 보라 그러는 거예요. 원래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일 나쁜 변명 중에 하나가 원래 그랬다예요. 원래 그랬다는, 여러분, 답이 아닙니다. 그러면 원래가 뭐였는지를 설명해 줘야 되는 거예요. 왜 원래 그랬는지, 애초에 그럼 시작점에 왜 그랬는지 설명해 줘야지, 원래 그랬다는, 여러분, 답이 될 수 없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장인어른 논리가 맞아요. 반반씩 낳고, 아니면은 2명이 나가면 돼요. 3명이 나가갖고 장인어른 장모님 시켜서 먼저 드시고, 저희는 한 2분 있다 들어오면서 딴 데 가려고 그랬는데 여기 와서 먹으면 되겠네 하고 먹으면 되는데, 그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말해보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인어른이 막 이제 화가 나셨죠. 장인어른이 어이가 없는 거예요. 얘네가 이제 막 뭐랄까 말도 안 되는 걸로 손님을 거절하니까
진짜 어이가 없어갖고 장인어른이 화가 나셔갖고 이게 막 장사 잘 된다고 완전 갑질이라고 이러면서 갑질이라고 그러면서 이거 인터넷에 올려갖고 이게 장사 안 되게 된다는데 제가 오히려 저는 이제 거기서 끼어들지 않고 장인어른이 화가 나셔갖고 모시고 나와갖고 여기만 칼국수집 있는 것도 아니고 여기만 식당이 있는 것도 아니고 장인어른 기분 좋게 저희가 제주도에 왔으니까 이제 다른 데 가서 더 오히려 이게 맛집을 찾으면은 더 맛있는 거 먹을 수도 있지 않겠냐. 그래서 저희가 다른 집에 가서 더 맛있게 먹었습니다. 이거는 여러분 안티프레지란 행동입니다. 왜? 그 기분 나쁜 거 하나 때문에 제주도 여행을 다 망치면 어때요? 그러면 요거 기분 때문에 그 한 5분을 못 참아갖고 장인어른이 5분을 못 참아서 온 가족의 3박 4일이 망가지면은 요만큼 때문에 다 날리는 거죠. 그거는 상당히 이제 프레지랑 행동이기 때문에 제가 거기서 장인어른을 모시고 왜? 거기는 유명한 식당이고 잘 나가는 식당이기 때문에 저희 의사를 들을 생각이 없어요. 오히려 직원들은 제가 이렇게 상황을 지켜봤어요. 우리 장인어른을 이상한 사람 취급하더라고요. 왜냐면 장인어른 놀리기가 틀린 게 1도 없어요. 1도 없어. 거기 뭐 그때 계셨던 뭐 사람들도 그냥 생각해보면 저기 만약에 막 줄이 막 쭉 있고 있어도 말이 안 되는데, 왜냐면 저희가 줄을 둘로 나눴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 뭐 자리도 남아있고 그런 상황에서 그런 거는, 여러분 왜 그 사람들이 1인, 아유 콧물이 나오네. 1인 1테이블 1음식 1종류 칼국수밖에 왜 안 된다 그럴까요? 원래는 아니죠. 왜 그럴까요? 옛날에는 뭐 거기가 조그만 데 있을 때는 바빠갖고 그랬겠죠. 왜냐면 안 그래도 바빠 죽겠는데 음식을 2개 만들면 일단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결국엔 돈이죠. 그 다음에 한 그릇에다가 한 요리만 끓여주면은 어떻게 해야 되죠? 마진이 훨씬 더 많이 남겠죠. 결국엔 다 돈입니다. 그 사람들은 정확하게 그렇게 말했었어야 돼요. 우리가 돈을 더 조금 법니다. 이렇게 말하면 끝납니다. 저희가 마진을 더 많이 남기기 위해서 그런 원칙을 정해놨습니다. 그렇게 말하면은 싸가지 없더라도, 싸가지 없는 것도 아니죠. 이 사람들은 돈을 더 많이 벌고 싶어 하는구나, 그렇게 하고 이해하고 납득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은 그거를 솔직하게 말하지 못하고 그 조금 몇천 원을 더 벌기 위해서 무리수를 둔 거예요. 근데 평소에는 일반 고객들이 많이 오니까 어땠죠? 그냥 그렇게 해도 열받는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그냥 그래 그럼 하나로 통일하자 이렇게 하고 먹었겠지만, 이게 블랙스완이 저 같은 사람이 맞을 수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거기서 진짜 화가 났으면은 저는 상호명도 밝히고 불매운동하고 이렇게만 안 하죠. 블로그 글도 쓰고 브런치 글도 쓰고 그 다음에 심지어 제 돈을 써가갖고 여기가 왜 나쁜지 그거를 구구절절하게 써서 컨텐츠로 만들어서 완전 바이럴을 시켜서 거기를 매장시킬 도전도 했을 거예요. 근데 제가 여러분 매장시킨다고 그게 매장이 되는 것도 아니에요. 저희 장인어른이 이거 인터넷에 써서 망하게 해야 된다는데 그렇게 한다고 여러분 가게 안 망해요. 저는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장인어른이 거기서 화만 내봤자 장인어른 손해라고 모시고 나온 거예요. 근데 그러면은 거기는 일단은 안티프레질하게 행동을 하려면은 거기 외벽에다가 한 테이블에서는 한 음식만, 한 종류의 칼국수만 먹을 수 있습니다라고 써놔야 돼요. 왜? 그렇게 하면은 그렇게 알고 들어온 사람이기 때문에 들어와서 싸움이 나지가 않습니다. 근데 들어와서 그렇게 말하는 거는 잘못된 거고, 그 다음에 애초에 그런 생각을 가지면 안 돼요. 애초에 그런 생각을 가지면 안 되는 게, 몇천 원을 더 벌자고 어떤 고객 경험을 다운시켜 갖고 이게 입소문으로 유명해진 데인데 입소문으로 나빠질 수가 있습니다. 뭐예요? 몇천 원 때문에 몇천 원에, 왜냐면 그렇게 먹는 손님이 많지가 않거든요. 그렇게 손님이 생각보다 많지가 않을 거고, 그렇게 얻을 수 있는 마진이 하루에 끼케야 몇만 원대일 거예요. 뭐 끼케야 몇십만 원대? 근데 거기는 꽉 차면은 몇천만 원 매출 규모의 식당일 텐데 그 몇십만 원을 더 벌자고 몇천만 원을 다 날릴 수도 있는 행동이에요. 이게 전형적으로 소탐대실하는 프레질한 행동입니다. 그러니까 소탐대실이 여러분 전형적으로 프레질한 그러니까 프레질을 설명해주는 고사성어예요. 고사성어가 맞나? 사자성어인가? 제가 무식해갖고 아무튼 사자성어예요. 사자성어.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또 반대, 이건 이제 완벽한 맥락은 아니지만 저는 크리스찬은 아니지만 제가 성경 구절에서 이게 성경 구절이 정확하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내 시작은 미약했지만 그 끝은 창대하리라. 그러니까 이게 조그만 걸로 해서 이렇게 폭발하는 구조. 그게 이제 전형적인 이제 안티프레질, 충격을 받았을 때 이제 이렇게 쭉 이렇게 터지는 거. 아무튼 제가 요번에 요런 사건 실사례를 겪으면서 저렇게 했다가 가게 통째로 날릴 수도 있는데
사람들이 참 프레질한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하는구나. 이런 게 정말 많죠. 정말 이런 게 많아요. 예, 이렇게 안티프레질, 프레질을, 그래서 여러분 과잉진료 같은 것도 그런 거예요. 과잉진료도 전형적으로 프레질한 사례죠. 뭐죠? 과잉진료가 프레질한 게 뭐냐면은 그게 과잉을 진료를 해서 추가적으로 돈을 거짓말로 더 벌겠다는 거예요. 근데 어때요? 그게 만약에 발각이 되거나 누가 그거를 눈치채갖고 그 치과가 알렸을 때 이 치과는 과잉진료하는 치과다고 낙인이 찍혀버리면 어떻게 되죠? 치과 문 닫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제 아는 지인이 제 아는 치과 지인이, 제 아는 이제 지인들 중에 의사분들이 많거든요. 치과 의사랑 일반 전문의랑. 그 중에 한 분의 학교 선배가 과잉진료를 하다가 뉴스에 나와갖고 문을 닫았습니다. 실제로 문을 닫았어요. 그러니까 돈 버는데 욕심을 내서 거짓말 하다가 망한 거죠. 아무튼 이 여러분 이 칼국수집 사례에서, 왜냐면 칼국수집은 제가 너무 안타까운 게 뭐냐면은 그게 진짜 마진으로 따지면은 뭐 음식 마진 40%라고 쳐도 그렇게 두 개로 갈랐을 때 나오는 마진은 뭐 결국에는 10,000원 정도일 텐데, 그 10,000원 때문에 막 진짜 제가 만약에 장인어른이 거기서 막 실갱이를 해서 그렇지 제가 당사자여갖고 제가 뒷박이 쳐갖고 그 빡이 인계점이 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진짜 이런 사람들은 가만히 냅두면 안 돼. 이렇게 터무니없는 문화 이런 거는 싹 다 고쳐야 돼 하고 제가 맘먹고 각 잡고 달려들었으면은 그 가게는 이제 거기서 여러분 또 장담을 하는 건 프레질한 행동입니다. 그 가게는 엄청난 데미지를 받았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 다음에 저는 그 가게를 데미지를 주는데 크게 뭐랄까 리소스를 투입할 필요도 없어요. 저는 안티프레질하게 그 가게에 데미지를 줄 방법을 너무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근데도 제가 사무명도 안 밝히고 그냥 그 가게 그래도 먹고 사는 게 힘든데 잘 됐으면 좋겠다는 게 자영업이 워낙 힘드니까 뭐 그 사람들도 뭐 반성하겠지 뭐 그렇게 하는데, 제가 가서 그래서 이렇게 차분히 설명을 해줄래다가 니네 팔자다 그냥 왜냐면 시간이 지나다가 제가 이제 고 작가님이랑 이 얘기를 하면서 사람들이 참 프레질하네. 저 같은 아직 듣보잡은 뭐 괜찮은데, 만약에 그 사람들이 뭐 보겸님 같은 사람들을 모르는 상황에서, 보겸님을 잘 모르는 상황에서 보겸님네 뭐 스텝이 와서 밥을 먹는데 그렇게 하다가 그 팀을 빡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거기서 바로 그냥 우리가 컨텐츠로 찍자고 결정을 하면 어떻게 되죠? 초토화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즘에 세상에는 어떤 식으로 뭐가 될지 모릅니다. 어떤 식으로 뭐가 될지 몰라서 정직이랑 그냥 진짜 뭐라 그럴까 진정성, 이게 여러분 되게 추상적이고 뭐라 그럴까 막 너무 그냥 교과서에 나오는 어떤 보편적 진리가 아니라 가장 완벽한 안티프레질한 전략이에요. 우리 졸꾸러기 여러분들은 뭔가 조금 오래 걸리는 것 같아도, 그 다음에 조금 덜 벌리는 것 같아도 조금, 왜냐면 저희가 왜 미쳤다고 지금 그 번역가들이랑 계약을 할 때 110%의 받던 돈에 110%의 번역료를 주고 돈을 더 주죠. 그러면 누가 손해죠? 저희 입장에서 솔직히 손해예요. 그 다음에 책이 많이 팔리면은 거기다가 어떤 뭐라 그럴까 뭐 이렇게 경력금 같은 거를 드리면은 그분들이 받는 번역료의 160%, 170%가 되거든요. 저희가 왜 그러겠습니까? 그게 안티프레질. 우리가 출판 시장을 진정으로 걱정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출판 시장이 사실 지금 핵심은 번역가예요.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왜? 번역책이 좋은 게 훨씬 많고 번역책이 그 규모가 훨씬 크기 때문에, 그 다음에 우리나라 지식 생태계 자체가 태생적으로 우리나라가 5천만이고 교수 새끼들은 정신 나간 새끼들이 태반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살아남는 방법은 지금 좋은 번역으로 많은 사람한테 책을 읽히는 게 우리나라 관점에서 그게 안티프레질한 겁니다. 예. 우리나라에서 페이스북에서 뭐 우리 비판한 쓰레기들 중에 뭐 있어요? 뭐 우리 책이 어쩌고 저쩌고 뭐 출판 생태계 건강한 어쩌고 뭐 말한 새끼들 중에서 각주 안 붙인 새끼가 90%예요. 미친놈들이에요 그냥요. 뭐 각주 하나 제대로 못 붙이면서, 각주 하나 안 붙이면서, 여러분 각주를 안 붙이면은 안 되는 거예요. 뭐 그런 애들 주제에 무슨 출판 시장을 걱정해. 니네 책 각주나 똑바로 붙일 것이지. 예? 그러니까 뭐 그게 우리나라 수준이에요. 그 우리나라 최고 명문대 나온 애들이, 그 다음에 뭐 교수 하는 애들이 그 각주를 안 붙여요. 각주를. 석사한 애들도 그래요. 미친 거예요. 그러니까 뭘 배웠나 싶은 거죠.
그래서 저희는 우리나라 관점에서 우리나라가 안티프레질하게 발전하려면은 번역가분들이 번역을 잘해 주셔서 좋은 책을 우리가 많은 분한테 읽히고 사람들이 책을 읽으면 효용성이 크구나. 책에 투자하는 게 요만큼 책값 2만 원, 뭐 15,000원 투자해 갖고 내가 200만 원, 2천만 원, 2억의 가치를 뽑을 수 있구나. 책 읽는 것 자체가 안티프레질이구나. 이거를 깨닫고 그래서 출판시장이 점점 커지면서 그 번역가분들도 돈을 더 많이 받고 출판시장이 커지면 누구한테도 좋죠? 국내 작가한테도 좋은 거예요. 그래서 좋은 국내 작가들이 더 뭐랄까 어떤 기회의 창이 늘어나는 게 이렇게 선순환을 만들어내는 게 안티프레질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조금 느리고 뭐 돌아가는 것 같아도 진정성 있게 진실되게 가는 게 제가 말씀드렸죠. 안티프레질 개념의 핵심이 뭐다? 시간이 여러분 편이 아니고 여러분이 시간에 대해서 조급하면 여러분은 지금 되게 프레질한 상황에 놓여 있는 거예요. 왜? 시간은 갈 거거든요. 시간은 그 다음에 절대 빨리 가지도 않고 느리게 가지도 않거든요. 아무튼 그렇기 때문에 진정성 있고 뭐라 그럴까 이렇게 진실되게 정직하게 가는 게 정말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오늘 컨텐츠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또 만나요. 사람들이 그래도 제법 올라오네요. 제가 이렇게 지켜보니까.